이번 시간에는 정규직 직원이 있을 때 세금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원 고용하면 일반 프리랜서나 일용직 이런 거에 비해서 4대 보험이 증가하고 또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건비 부담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어떤 세금 혜택이 있고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기사에 보면 청년 1명을 늘리면 세금 절세나 지원금 등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기사들도 있죠. 그게 맞는 말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직 직원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물론 2년간은 둘 중에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기존에는 1,100, 700 이렇게 하나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이 금액만큼 혜택을 받았지만, 보여드리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정규직, 육아휴직 이런 거 다 합쳐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에 있으면 1인당 1,4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청년일 때는 수도권 내는 1인당 1,450, 청년이 아닐 때는 850, 지방일 때는 청년이면 더 크죠. 1,550, 청년이 아니면 950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규직 직원이 있을 때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로 차감을 시켜줍니다. 이전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하고 장기 군속을 유도하고 그 직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게 23년부터는 제조업하고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네이버 사이트에 쳐보시면 이렇게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일단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혜택이 회사에도 있고 직원한테도 있죠. 일단 납입 방법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재직 직원이랑 사업주가 1대2의 비율로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합쳐서 매월 34만 원 이상 불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만 원 내면 사업주는 24만 원 이상 이렇게 불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불입하면 회사의 혜택은 뭐냐면 불입하는 금액을 전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서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직원의 급여로 과세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주고요. 이 불입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에서 차감을 해준다는 얘기죠. 단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발생액의 25%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회사 불입 금액,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24만 원이 해당되겠죠. 매월 24만 원이니까 24만 원 곱하기 12 한 금액의 25%만큼이 소득세 법인세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혜택이죠. 물론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등 특정인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에도 5년 지나고 나서 이 전체 금액을 수령해 갈 때 기업 불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혜택이 크죠. 다시 정리하자면 사업자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만큼을 법인세랑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회사가 불입하는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불이익금액에 대해서도 똑같이 25%를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업종에 제한도 없고 회사 불이익금액 자체는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고 직원이 받아갈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불이익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금 형태입니다. 예전에 청년 특별 채용 장려금으로 불려졌는데 이 제도는 22년도에 종료했고요. 이 제도가 변경된 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채용 시에 나오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업 요건은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 서비스 산업이나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취업애로 청년은 어떤 걸 말하냐면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34세 이하의 청년 직원을 말합니다. 물론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이거나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자거나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또는 폐자영업자 또는 최종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잘 따지셔야 되고요. 늘 그렇듯이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해당 안 되고요. 외국인도 해당 안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그리고 채용 기준인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지원금은 얼마를 주느냐? 최장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60만 원씩 12달 지원하고요. 그럼 720만 원이죠. 2년 근속하고 나면 4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1,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셔야 되고 주 30시간 이상, 즉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겠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됩니다. 만약에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9개월째 퇴사했다. 이러면 지원금은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운영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하고 가까운 운영기관을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거기다가 신청하시고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죠.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되고요. 월 평균 보수를 26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신규 가입자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21년 이전에는 신규 가입자 아니더라도 지원금이 나왔는데 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가능하고요. 국민연금의 80%, 즉 본인부담금, 회사부담금 각각 지원금이 나오고요. 고용보험료도 80%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라고 말하는 의미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80%의 지원금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회사가 이번 달 4대 보험료를 직원 급여에서 50% 뗀 거와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완납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지원금이 나옵니다. 즉 체납이 있거나 하면 그 다음 달은 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만약에 직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직원이 고용보험료 0.9%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80%, 즉 14,400원 지원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는 이 고용보험에 직원 부담금 0.9%에 0.25%의 회사 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5% 곱한 금액의 80%인 18,40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4.5%에 80%, 72,000원씩 지원되죠. 그러면 직원의 경우에는 월 86,400원이 세이브되고요. 회사의 경우에는 94,400원이 절약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청년 1인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 부담이 있고 지원금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청년 1인이 수도권인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할 때 이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2024년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입니다. 그럼 1년 동안 206만 740원의 연봉은 2,4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금은 이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치가 퇴직금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 금액의 4대 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게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 약 4%, 고용보험료 1.15%, 산재보험료 1%, 대략 이렇게 하면 10.65% 돼서 이 206만 원 정도 금액의 10.65%에 12달 하면 263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합쳐서 최저임금 직원 한 명 뽑았을 때 1년간 지출되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밥값이나 이런 것은 제외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하시고요. 그리고 이 청년 한 명에 대해서 1년에 12개월 다 근속했다고 하면 수도권 내에 청년이면 1,450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 합치면 한 106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위에서 설명드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200만 원 합치면 2,756만 원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분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까지 불입한다고 하면 똑같거나 더 나은 소득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 절세 효과는 무시했고 이 금액만 보더라도 이렇게 청년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나가는 금액만큼 거의 세제 혜택과 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거의 나가는 금액만큼 지원금과 세액공제액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용어가 비슷해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보시다시피 34세 이하인 경우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대상이 따로 있고요. 감면 기간은 보통은 3년인데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청년이 취직할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등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계속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감면 세액 비율은 소득세 나온 금액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연 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용 근로자도 해당이 안 되실 거고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홈택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회사에서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과세자료 제출 부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넣으면 되는데요. 요건 예전 화면이고 최근에 바뀐 홈택스 화면에 보시면 이쪽 지급명세서 쪽에 해당 내역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번호 등 넣으시고 저장하고 다음 화면 이동하셔서 직원들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많이 물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깜빡하고 신청을 안 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감면 신청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월에 연말정산 하기 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고 나면 매년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도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새 사업장에서 신청하실 때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정규직 직원이 있을 때 세금 혜택 및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